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를 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2019년 가을에 지금같이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 쓰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아주고요, 그런 건 하면 안 돼? 라는 생활을 이렇게 1년 반이나 할 줄은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점심 먹고 이렇게 병원 근처를 걸어가는데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12시 한 20분, 30분쯤 걸어가면 가다가 정말 반가운 모습을 봤어요. 1학년 아이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봤어요. 엄마들이 옹기종기 서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1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걸. 근데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나오는데 뭔가 그래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학습 공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거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둘 깨닫게 됩니다. 작년 2021년 3월, 4월에 기자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 많이 오죠?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죠?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게다가 특히 저는요, 좀 대인관계가 예민하고 친구들 사귀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학교 안 가고 비대면 수업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너무 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답답해 죽겠는데 애들이 집에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비대면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칭찬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2학기가 되니까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 뭔가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밤에 그냥 온라인 수업 듣고 낮엔 자고, 엄마 출근하니까 먹는 거 부실하고 친구들 관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도리어 뭔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안 오던 애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 아빠는 재택근무,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학교를 가니까 전 같은 엄마가 좀 애들 다 학교 가고 남편 아빠 학교 가면 잠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러던 좀 숨통 트이는 공간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갖게 됐죠.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눈에 드러나는 모습 하나 볼게요. 그거는 마스크죠. 우리 감염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 표정을 다 보고 있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요즘 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걸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친구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든지, 기분 좀 하면서 좀 재밌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는 눈이 아니라 입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눈밖에 안 보여요. 근데 눈이 표현하는 감정은요, 아주 기쁘던지 아주 무섭던지 주로 그 두 개의 감정만 보이고요. 약간 언짢다, 살짝 기분 좋다, 약간 기분이 불쾌하다, 이런 느낌은 표현을 입으로 해요. 근데 마스크로 그걸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대화를 할 때 아주 기쁘던지 아주 화가 났던지 무섭던지 이 둘밖에 모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한참 말 배우고 사회 관계를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나중에 마스크 벗으면 어떻게 하지? 백신 맞아도 계속 쓸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라도 충분한 감정 표현하자, 얼굴 보고 말하자, 말 또박또박 하자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들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불안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당연히 사는 게 불안한 거 아니야? 애 키우는 거 다 불안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애 키우는 거는 한없는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뱃속에 있을 때 편하다. 왜냐하면 배에서 나간 다음에 애는 한없이 나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영어로는 let it go라고 얘기합니다. 내버려둬라, 나가게 둬라. 아이가 내 집 앞에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있다가 점점 멀리 갑니다. 자전거 타고 단지 안에서만 있다가 조금씩 멀리 가고. 그 과정인데 밖에가 훨씬 위험해졌죠. 전 같으면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가서 놀아도 돼요? 절대 안 되죠, 요샌. 얘는 누구랑 노는지, 뭐 하는지, 깨끗한지, 엄마의 불안은 2뼘, 3뼘 위로 올라가니까 전 같으면 배꼽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괜찮다가 여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짜증을 쉽게 냅니다. 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던 일들을 못 참고 넘어갈 일이 생겨요. 이 감정이라는 건요, 수채구멍 같은 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도배하는 아저씨들, 타일 까는 아저씨들 기술이 최고래요. 왜냐하면 쫙 해가지고 수채구멍으로 물이 다 빠지게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 있으면 아빠가 감정이 올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실제로 어려워진 집도 많잖아요. 그런 집들에서 일이 생기게 되면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가 숙제를 안 한다, 아니면 좀 방을 어질렀다, 아니면 좀 말대꾸를 한다, 그러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화를 내게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 같으면 그래도 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가 학교 가서 숨통이 튀었어요.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뭐 아이가 집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리고 혹시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토닥여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그럴 공간이 없는 채로 아이들은 집에 갇혀 있게 된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엄마 아빠도 그 불안을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는,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그걸 퍼붓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가짐 중에 하나다, 점검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게 됐을 때 진짜 신경 많이 쓴 거는 뭐 EBS, 그다음 교사 선생님들이 이거 교재 어떻게 만들지, 아이들하고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하면 이 밀린 커리큘럼 쫓아가지, 엄마 마음도 다 그거였죠. 부모님 마음도 그렇고, 특히 중고생일수록 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건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학력 격차는 생겼습니다. 확실히 좀 부모님이 잘 챙겨주는 집하고 잘 챙기지 못하는 집하고 시험 보면 선생님이 돌보는 게 참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떻게든 그 학습이라는 거는 꾸역꾸역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1년이 지나니까 그거 말고도 학교가 하는 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몇 가지 생각해 보게 할까요? 첫 번째, 작년 1년 동안, 올해도 그렇고 한 개도 못한 게 뭐죠? 입학식, 수련회, 운동회, 축제, 반장선거, 회장선거. 전 같으면 수련회 간다, 그것도 스트레스였고요. 학교 축제다, 그럼 막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었고요. 운동회도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 하니까 좋다는 걸 떠나서 우리 마음에 기억이란 커다란 기억의 핀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마치 앨범 보면서 맞다, 여기다 생일 전에 그 일이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때 일이 뭐야? 그때 꽃 보니까 우리 벚꽃놀이 갔던 거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가을 운동회 때잖아. 야, 그 일은 봄에 우리 회장 선거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때쯤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대략 1년을 만듭니다. 학교라는 건 어떻게 매번 저 농사 짓듯이 학교 다닌다고 얘기하거든요. 매년 하루에 1년이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농사 짓듯이, 아이들을 농사 짓듯이 다니는데, 그때 24절기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하나의 기억의 핀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두 번째,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요,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사회화라는 멋진 말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살다가 사회로 정말 나가기 전에 공간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센 놈은 어떻게 피하는지, 얘랑 어떻게 내가 협력을 하는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나름의 기능들이 탑재되는 기간이에요.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 애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사회화예요. 근데 이거는 사회화라는 과목으로 못 배워요. 공부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부에 있는 지식이 내 거로 오는 거예요. 마치 영어 배우는 거, 아니면 역사, 수학, 물리 같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지식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부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에 대한 책 100권을 본다고 자전거 탈 줄 아는 거 아니고요. 수영책 50권 본다고 수영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무작정 수영을 해보고 좀 옆에서 배우고 물에 들어가 보고 자전거 타고 위태위태 하면서 균형을 잡아보면서 넘어져 보기도 해야 자전거를 탑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공부라고 말합니다. 사회화는 이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이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결핍.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애들이 뭐 하나 보는 거. 이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옛날에 애들이 너무 비싼 옷 입고 오고 막 비싼 장난감 갖고 와가지고 애들 열등감 느껴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실은요, 우리 집에서 항상 지내다가 학교 갔더니 어떤 애가 야구 얘기해, 어떤 애가 되게
아이돌의 무슨 누구 얘기를 해. 또 어떤 애가 얘는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 이게 외적인 동기부여가 돼요. 비교하면서 알아보고 싶고 탐색해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정보가 오는데 그건 부모가 야 이런 거 해볼래보단 나랑 또래들이 비슷한 관심을 가진 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내 재능을 알아볼 수가 있고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트가 열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잃어버리게 된 중요한 것들이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앞으로도 자주 못 간다. 순차로 학교 가게 된다. 그럼 집에서라도 이걸 하자. 어떻게든 사회화에 대한, 저는 드라마 보고 얘기 많이 하기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관념들을 좀 같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 결핍된 부분들을 쫓아가서 좀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